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위기의 금이 왔는데요. 오늘은 좀 대표적인 상황이 코스닥이 900을 한번 뚫었습니다. 종가는 900이 안 됐지만 900을 돌파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장 막판에 살짝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하느냐를 봐야겠죠. 코로나가 2022년에 완전히 끝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빌 게이츠 씨께서. 참 재밌죠. 예, 이동명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잠깐 다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궁금한 게 주가 폭락할 때 이익 보는 것과 손해보는 것 중 손해보는 걸 먼저 팔아야 한다던데 이유가 뭐죠?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대부분 저가 지지선 근처인데 이익 보는 걸 먼저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올라가는 주식을 안 따라가고 저가 지지선 내려가는 거 위주로 사다 보니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저 좀 이상하게 읽었죠. 주린이라 처음 시작할 때 경기는 언젠가 회복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은 팔거든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순서를 의미하시는 건데요. 팔아야 한다면 손절보다 이쪽이 낫지 않나요?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동명님께 현문우답을 드리면 이익 보고 계신 거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주식은 그냥 문단무용입니다. 수익 보고 있으면 돼요. 예,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개떡 같은 방법론을 쓰고 있더라도 수익 보고 있으면 그게 능사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자, 상황을 좀 분석해 봤어요. 지금 동명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가가 폭락하는 상태입니다. 맞죠? 매매 스타일은 올라가는 주식을 안 따라가고 저가 지지선 내려가는 거 위주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은 이익 중인 종목이거나 손해 중인 종목이겠죠. 당연히. 모든 종목이 이익이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익 중인 종목을 보면 당연히 이익 중인 상태겠죠.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겠지만 주가가 폭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중입니다. 맞죠? 지금 주가 폭락 상태니까요. 상승 중인 종목은 하락폭이 지수 대비 낮습니다. 대충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순간 장이 흔들릴 때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지수 대비 낮을 수 있습니다. 단기 낙폭은 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손해 중인 종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매매 스타일로 보면 저가 지지선 인근 상태일 것 같습니다. 매수를 이때 하셨으니까 폭락을 했으면 이거 밑으로 내려갔겠죠. 또는 저가 지지선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하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가 폭락 전에도 지지선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 못한 상태겠죠. 지금 현재 주가 폭락 중인데 손해 중이니까요. 저가 지지선 내려가는 거 위주로 사신 분인데 주가가 폭락했을 때 손해 중이란 것은 저가 지지선 인근에 있거나 또는 그 밑에 있는 거죠.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한가를 가거나 이런 위험한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 중인 상태를 보실게요. 지금 주가가 폭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중이란 것은 현재 주도 테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거겠죠. 자, 폭락을 기회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낙폭을 금방 만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가 폭락 직전에 상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고 있는 섹터다 또는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다 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때 코로나 폭락할 때 한진칼이라는 종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었죠. 그때 그 조씨 가문에 약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고 나발이고 관계가 없었겠죠. 약간 합리적인 주식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상승한 상태로 행보 중이긴 한데요. 언젠가 또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진칼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익 중인 종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현재 주도 테마의 확률이 높을 거다. 이 폭락을 기회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높을 거다.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테마가 형성됐거나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에 붙는 거죠.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붙을 거고, 거래량이 붙으면 단타꾼들이 몰립니다. 단타꾼들이 몰리면 모든 개인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고, 그러면 추가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손해 중인 종목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도 매수세가 없었던 겁니다. 상승을 못했다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시장가 매수가 많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없었는데 폭락할 때 있을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폭락한다고 해서 매수세가 있겠습니까? 상승할 때도 없었던 매수세가 무슨 뭐 폭락할 때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이 반대 매매가 연쇄로 일어나서 지지선을 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지지선 인근에 있다가 재수없게, 제가 예전에 그 절벽으로 떨어진 애니메이션 기억나시죠? 반대 매매 연쇄가 발생해서 지지선이 붕괴되면 진짜 폭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예요. 약간은 현재 상황을 그냥 입체적으로 좀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 상황이면 손해 중인 종목을 파는 게 맞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익 중인 종목은 현재 상승한 이유가 있을 거고, 현재 주도 테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손해 중인 걸 놔두고 이익 중인 걸 판다면 반등할 때 망하겠죠. 예, 주가가 반등할 때 망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 하락이 아니고 주가 폭락이라고 하셨어요. 폭락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테마 또는 섹터의 모멘텀과 관계없이 좀 투매가 발생하는 겁니다. 투매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등하겠죠. 예. 잠깐만, 얘들아, 이게 아니야. 주가 폭락할 이유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결국엔 계속 거래하고 있던 종목들에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손해 중인 종목을 좀 잘라내고 이익 중인 종목에 묶어 더블로 비중 태우는 게 맞습니다. 네, 코스닥 900 돌파 성공했고요. 종가는 하락 마감했으나 코스닥은 또 900을 돌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명제로 삼으면 순간 조정으로 인한 낙폭 과대가 발생하잖아요. 시장이 흔들려서. 저는 또 코스닥 지수를 이번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페드 미팅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어떠한 정책의 변화도 없을 거지만 여기서 이번에 슬로우 다운한 그 리테일 세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냥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무언가 얘들이 뭐 금리를 뭐 더 낮추고 뭐 돈을 더 풀고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종가 때 실망 매물이 우르르 쏟아져서 만약에 종가 때 꼬꾸라진다, 오늘 자고 일어나서 미증시 딱 봤는데 마이너스 1% 2%다라고 하면 시초가는 각오해야겠죠. 나스닥 중심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미래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메일로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만 드리면 5G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5G 관련주가 역사적 움직임을 보였던 KMW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주가 최고점은, 이거 옛날 기준입니다. 지금 더 올랐죠. 8만원 더 올라갔었습니다. 주가 최고점은 8만원이었고 최저점은 1200원입니다. 거의 11년 만에 거의 한 6500% 올랐죠. 보시다시피. 예. 근데 최근 2년의 수익률은 385%. 자, 최근에 샀어도 4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 최저점에 잡았으면 6500%를 먹었다는 거예요. 조명 후의 행보기간은 36개월입니다. 조명, 이때 포지 개통하고 쭉 올랐다가 떨어지죠. 이제 그러다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자, 5G 첫 개통에까지 돼서 이렇게 됐는데, 5G가 첫 개통했을 때 샀어도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약간 요게 5G의 그냥 가장 좋은 표본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를 그냥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 다가올 미래지만 지금 현재가 이상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조명을 받고 나면 저렇게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두 가지를 캐치할 수 있겠죠. 원래 조명받을 테마는 곧 다가올 미래, 패러다임 시프트를 불러오는 기술은 어떻게든지 상승한다. 일단 요게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이게 눈앞에 가시화 됐어도 수익 볼 그 찬스는 많다.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융자에 대해서 예전에 또 말씀드렸던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메일로 여쭤보셔가지고 신용융자가 뭐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거래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일이 신용융자고요. 신용신규, 신용상환, 신용공여, 신용잔고, 반대매매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신용신규는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럼 증거금 비율이 30%인 종목이에요. 그럼 제가 이 종목을 3억 3,333만원치 매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증거금이 30%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1억이 있으니까 증거금 30%. 그러니까 70%를 신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상환은 요거를 갚은 거죠. 신용공여는 기간 동안 신용거래 매수량입니다. 신용거래 매수량을 대상기간 거래량에 좀 비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신용매수가 5만 주면 신용공여율은 5%다. 신용잔고는 신용거래 매수량이랑 전체 상장 주식수인데요. 자, 상장 주식수가 100만 주고 신용매수 주식수가 5만 주면 잔고율은 당연히 5%겠죠. 이게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수치입니다. 반대매매는 담보 비율이 유지가 불가능하면 마진콜 당하는 거죠. 마진콜은 여러분들 전화 오잖아요. 내일 반대매매 발생합니다. 조심하셈. 약간 이렇게 돈을 채워넣거나 그냥 한강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 빌려준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합니다. 진짜 이거 약간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사채업자는 그래도 와서 문고리 부수고 의자 던지고 밥숟가락 휘면서 야, 돈 갚어 라고 한 번에 찬스는 줍니다. 근데 얘들 그런 거 없어요. 띠삐삐 하면서 그냥 바로 다 팔아버려요.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죠. 본인 투자금이 1억이고 신용을 1억 쳤어요. 증거금 비율이 40%면 1억 4천만 원 미만이 되면 마진콜. 자, 그러면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 미만이 되면 그냥 하한가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얘들은 1억은 챙겨가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준 1억은 무조건 회수하는데 제 돈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해서 반대매매 당하면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제 신용이 17조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 악재 호재는 이제 호재가 외국인 매수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백신이랑 치료제는 연말, 내년 초에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이 6가지입니다. 6가지고 지금 뭐 시노팜 같은 애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하죠. 일단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재창출을 하는 그 치료제 후보가 총 4개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드 미팅의 결론,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의 슬로우다운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고, 페드 미팅의 컨클루전이 뭐가 나올지 보면 No policy changes are expected라고 하죠. 그러니까 폴리시 체인지는 기대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페드가 업데이트할 거다, 이코노믹 포캐스트.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전망을 업데이트할 거다. 그런 거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2023년에 대한 first forecast, 자, 첫 번째 예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게 뭐 굉장히 장밋빛이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GDP, 생산량, PMI가 2022년쯤 되면 이전으로 회복한다라는 지금 현재 분석이 있어요. 근데 2023년이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을 부스팅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럽이 약간 지금 화석연료를 fossil fuel이라고 하면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를 조금 옥죄겠답니다. 얘들은 지금 저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때 한국전력 영상 말씀드릴 때 저탄소 정책 말씀드렸어요. 유럽은 이걸 좀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줄 영향은 좀 미미해 보여요. US 마켓이 점프했다. 이게 방금 이 얘기한 거 페드 미팅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일의 스탁파일, 오일의 재고량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EIA. 약간 여기서 발표한 점, 이번에 뒤에서 경제 지표에서 보시면 될 건데 굉장히 그 스탁 재고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많이 팔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N이 2months high, 2개월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라는 거죠. 슈가가 아니고요. 스가 장관이 이제 총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신입니다. 1170원대 떨어진 원달러 환율, 위안화 강세 영향이라는 진짜 헛방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눈물이 납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위안화 강세랑 원달러랑 무슨 상관일까요? 위안화 강세면 결국엔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외국 자본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으로 바꾸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안화 강세랑 원달러 환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달러 약세 때문입니다. 달러 약세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보이는지, 위안화 강세를 보여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지 이런 건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출발점은 달러 약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5개월 넘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LG화학 배터리 분할 피해 막아달라 청원, 개미들 대혼란. 오늘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기관이 패대기 쳤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 친구 승훈이 손목을 걸고 얘기하면
물적 분할이 된다는 건 기관 외국인은 무조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좀 무조건이에요.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오늘 뭐 점심 먹다가 사장이 오늘 짜장면이 맛이 좀 이상한데 물적 분할할까? 약간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물적 분할은 굉장히 오랜 기간 검토했을 거고 사람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정보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 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뭐 차이는 말씀드리긴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로 하면 그냥 비상장 회사인 자회사로 두고 LG화학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인적 분할을 하면 개인이 20% 가지고 있고 LG화학을 개인이 20% 가지고 있고 기관이 50%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30%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20대 40대 30이죠. 20대 50대 30이죠. 맞나? 20대 50대 30인데 인적 분할을 하면 LG화학 배터리라는 그 상장회사가 등장하고 개인이 2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적 분할을 하면 내가 인적 분할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적 분할을 하면.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 제가 LG화학에 투자한 저는 그 LG화학 배터리라는 비상장 회사에 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적 분할을 쉽게 하죠. 왜냐면 얘들이 이걸 나중에 상장하면서 다른 이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쁘게 제가 진짜 나쁜 놈으로 빙의해서 얘기하면 주주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쓴 겁니다. 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물적 분할이 또 쉬워요. 인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은 동의받아야 될 게 많아요. 처리할 절차도 많고 간단히 물적 분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콩고물을 먹기 위한 꿀단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LG화학 주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거다. 내일 정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좀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LG화학이 떨어지면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매수 기회겠죠. 이거는 LG화학만의 이슈니까요. 소정진 회장님께서 이달 항체치료제 임상 2상 3상을 기대한다. 5개 국가의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상을 굉장히 줄이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임상에 대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했고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상이 끝나면 생산하고 약간 이랬는데 임상 끝나기 전에 생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걸리던 걸 지금 거의 2년이 안 되게 줄였습니다. 배그에 몰린 개미들 상장전 미리 찜하자. 라고 배그라고 하면 배틀그라운드 내용이 있네요. 그 막 시작하자마자 낙하산 타고 내려가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뺏겨 만들고 아무튼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 종목이란다. 미쳤나 봅니다.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요. 이제 SK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같은 막 그 잭팟이 터지고 나니까 얘들이 야 이거 그냥 뭐 청약 받으면 안 되겠다. 비상장부터 사버리자. 약간 요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뭐 당연하겠죠. 돈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비상장 사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졌다. 주식 양도세 폭탄 밀어붙이는 기재부, 동학개미 투매부르나 이런 진짜 호랑 말코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진짜 정신이 진짜 어디 뭐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식 양도세, 이게 언어를 보시면 알아요. 주식 양도세 폭탄, 일단 단어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 이걸 밀어붙이는. 양도세 폭탄. 폭탄까지 아닙니다. 사실 무슨 이게 양도세 폭탄이에요. 절반을 내는 것도 아니고. 동학개미의 투매를 부르나, 아주 그냥 투매를 그냥 원하고 있어요. 투매를 부르는 댄스, 약간 이런 거 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뭐 알고 썼겠습니까? 그냥 주는 거 썼겠죠.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금융위와 투자자 등의 완화 요청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뭐 당연히 거부하겠죠. 세금이 거치는 건데 이걸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개인 투자자의 뭐 마음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냥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올 연말 대주주 요건 하향에 따른 주식시장 개미들의 연이은 매도가 불보듯 뻔하답니다. 야, 이 사람은 뭐 누구인가? 미륵인가? 아닐 건데. 매도가 불보듯 뻔하다는 거에 뭐 너무 막 이 색안경이 보이죠. 색안경이라기보단 누구의 그냥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보입니다. 대거 혼란까지 예상이 되네요. 굉장합니다, 이거. 전문가들은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오는 2023년 양도세 전면 도입에 맞춰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전문가요? 요즘 익명의 탈을 씌우고 이거 진짜 근거가 있어요. 이거 허위 사실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게 어떤 전문가죠? 예. 맨날 뭐 투자자 A씨 막, 예,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튼, 이런 기사들에 좀 휘둘리지 마세요. 좀 답답합니다, 저런 거 보면, 진짜. 저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막 이러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진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는데. 예, 오늘 발표한 지표를 보시면, 예, 모닝 재고가 좋게 나왔고, 소매 판매가 슬로우 다운 중이죠. 예, 이전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이제 발표될 만한 게 없죠, 예. 오늘은 OECD 중간 경제 전망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0.2% 떨어졌습니다. ICT 수출 동향도 나왔고요. 넥소형 연료전지 최초 수출한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수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줬죠. 내일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기재부 GCF가 그린 뉴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합니다. 그린 뉴딜 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23곳 선정, 24년까지 1.2조 원 투자, 과기정통부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현장 간담회 개최한다. 무인이동체라고 하면 드론이겠죠. 예, 일정은 변함없고요. 오늘 제가 늦게 왔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늦네요. 진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기서라도 좀 징징댈게요. 예, 회사에서는 징징 안 되거든요. 예, 코스피를 보시면 2435.92 그냥 약보합 정도 이루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개인은 뭐 언제나 사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장마판에 좀 흔들렸어요. 양시장 모두 흔들렸습니다. 딱히 뚜렷한 이슈는 보이지 않고요. 미증시가 안 좋았다 정도로 보입니다. 선물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증시랑 수평에서 비교해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어차피 월요일부터 생각하기에 수요일은 미증시 선물이 아마도 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표도 악화되고 페드 미팅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거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단기 트레이딩은 손도 안 댔고요. 예. 지금 외국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샀어요. 이 흔들릴 때 약간 외국인이 주도를 하다가 쫙 사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털렸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산 거 내일 시초가 띄우고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요새 프로그램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뭐 퀀트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예, 개인은 뭐 팔다가 마지막에 좀 샀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금융투자 놈들이겠죠. 거래량을 보시면 요 하락할 때 좀 매수세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하락할 때 매수세가 올라가요. 거래량. 이때 매수를 한 게 누구냐?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매수하고 단타 치고 나가는 게 보이죠. 진짜 여기 잡았다 요놈 진짜 요 단타의 흔적이죠. 진짜 단타의 흔적이고. 자, 그리고 코스닥은 900을 잠깐 뚫었습니다. 900 영역이죠. 900 영역을 좀 놀다가 막판에 이렇게 흔들렸어요.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개인이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예. 이 외국인 놈들이 쭉 팔 때 개인이 샀다. 근데 지금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그 이상으로 사버리는데 코스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약간 이런 게 좀 아쉽긴 한데 거래량이 장마판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했고요. 단타 치고 나가는 이것도 단타의 흔적. 지금 단타가 너무 많아요. 요건 뭐 딱 단타죠. 요만큼 사고 요만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락했다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대로 원복. 그러니까 요게 폭락할 때 원복한다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바빠서 못 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쯤에서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약간 먹을 룸이 나오죠. 그리고 뚫은 지점을 보면 약간 이렇게 끝나니까 요 지점을 보고 했으면 여기서 약간 손절만 참아낸다면 여긴 추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간 여긴 코스닥이 더 추가 매수 기운이 더 많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저점이 요렇게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긴 저점이 요렇게 올라갔죠. 이러면 코스닥의 대기 매수세가 훨씬 많다. 약간 요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지금 하한가 한 개 나온 거는 DB하이텍 우선주입니다. 상한가는 약간 개수가 좀 줄고 있죠.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하락폭에 비해서 상승한 종목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좋았다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도 상승하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오늘 좀 장마판에 신용융자가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융자가 되니 안 되니 하기 때문에 될 때 빌려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용장고는 CMA 장고는 왔다 갔다 하니까 차치하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를 보시면 나스닥이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요. 다우존스는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금융주 관련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MSCI 펀드 지수는 좀 보니까 내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상승한 게 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해도 상승분에 대한 조정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매도세도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보합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채 10년물, 3개월물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페드 미팅에 대한 좀 관망세겠죠, 이게. 아, 야, 모르니까 채권 좀 사고 있자. 왜냐하면 채권은 황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달러는 이제 1160원대에 내려가면 뭐 난리 나겠네. 이제 코스피는 오를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원달러가 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 코스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이거. 이거는 시장을 관찰했으면 당연히 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180원이 갑자기 넘어가면서 이러면 조정이 좀 크겠죠. 약간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만 봤을 때는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 WTI 컨트랙 지금 반등했죠. 저도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환율 해지는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상승하면 그냥 누구인가 하면 됩니다. 예. 금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